여러분, 전세 사기 무서워서 그냥 월세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세는 불안하고 전세 대출이자는 오르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월세면 최소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월세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분명 집주인이랑 마주 앉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도 보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놨는데 신탁회사에서는 나를 불법 점유자라고 합니다. 이 상황, 전세가 아니라 월세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에서도 실제로 터지는 신탁등기 월세 사기가 어떤 구조로 벌어지는지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여러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고릅니다. 그렇게 계약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가 이것저것 서류를 보여줍니다. 서류 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대출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갑구를 보면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신탁등기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관리해주는 거라 더 안전해요. 대출 없는 집이라 깔끔해요. 집주인도 직접 나오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혹은 1년에서 2년 뒤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제서야 신탁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라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을 확인했고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넣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내 보증금은 경매가 진행되면 하나도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탁등기가 무엇인지입니다. 신탁등기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신탁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종종 사용됩니다. 하지만 신탁등기가 설정되는 순간부터 그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 권한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즉,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에 속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탁 등기된 집은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대출이나 근저당이 적혀있는 을구가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대신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에 집주인 이름이 나오고 그 바로 아래에 신탁 등기, 땡땡 신탁회사 이렇게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조차 신탁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실제로 가능하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유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는 문제가 생기는 순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월세잖아요. 보증금도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신탁등기 사기에서는 전세냐, 월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금액이 크든 작든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권한 없는 임대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월세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신탁등기 집을 보게 되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탁 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탁 원부는 등기부 등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신탁등기라고 표시만 되어 있을 뿐 누가 우선 수익자인지, 임대차가 가능한 구조인지,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한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신탁 원부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등기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 시 추가 사항에 영구 보존 문서 목록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탁회사 또는 우선 수익자에게 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신탁회사 동의서가 없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 집주인이 직접 나왔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행히 2026년 2월부터는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탁 원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알고 계약하는 사람만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무서워서 월세로 갔는데 그 월세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정보가 가려진 구조의 문제입니다. 신탁 등기, 이 네 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피할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계약 하나라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